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크라고 하고요. 저 오랜만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가지고 일단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본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작품을 이제 방금 보고 나왔고,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작가이니까 작가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은유하는 일본 사회 현실이라던가 시대성을 캐릭터라던가 영화의 미장센으로 녹여낸 연출이 너무나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의 전후 세대, 단카이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버블을 겪었던 버블 세대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쇠하고 일본 사회로부터 점점 퇴장해 가면서 잃어버린 30년의 침체로 죽어가고 있던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앞으로 다시 일으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압박감과 무기력, 좌절을 이제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영화가 이제 일본이 죽어가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이루었던 기성세대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나를 시각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려냈나를 보면은 일본을 절대로 아름답게 그려내지를 않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 속에 일본처럼 절대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뭐랄까, 늦가을에 생기를 모두 잃어버린 잿빛 시가지, 그리고 죽어간 어떤 황사톤, 그리고 되게 낡은 카메라로 화질이 안 좋은 것,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이 모두 쇠락해가고 있는 일본, 죽어가고 있는 일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본의 도쿄라던가 오사카에 지어져 있는 많은 건물들의 대다수가 1970년대라던가 1980년대 거의 한 4,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층 빌딩이지만 정말 40년, 50년이 된 그런 시가지조차도 생기가 없고, 그리고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체육관도 굉장히 저지대인데다가 어둡고 낡은 목조식의 체육관이죠. 일본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죽음의 이미지를 잿빛과 황사톤의 색감으로 그려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상징은 체육관 회장의 뇌의 혈류량이 점점 줄어가는 동맥경화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도로 위에서 이제 사람과 자동차가 적게 다니고 느릿느릿하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일본의 모습을 은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연출 포인트로는 일본의 세대 간 역량 격차를 어떻게 표현해내는 캐스팅을 좀 꼽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의 폐허에서 일본을 부흥시킨 20세기의 단카이 세대가 얼마나 위대했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버블이 붕괴한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일본의 21세기의 세대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캐스팅한 배우들의 체구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일본의 20세기의 세대들을 보면은 비록 굉장히 낡은 체육관이지만 그 체육관을 이끌고 있는 회장과 트레이너들을 보면은 모두 체구가 한 키가 180에서 190 정도는 되어 보이는 장신의 거구들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화에 성공한 고토 체육관의 여관장을 보면 키가 크고 되게 체격이 좋죠. 그만큼 일본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건설을 했던 과거 세대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캐스팅한 배우들의 체격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체구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볼품이 없어요. 케이코 같은 경우에는 복싱 선수로서는 재능이 없다는 평을 들을 만큼 키도 작고 리치도 짧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는 케이코의 남동생과 체육관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은 젊은 청년 또한 키가 작고 삐쩍 말라가지고 체구가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그런 일본의 세대 간의 역량의 격차를 그렇게 체구로 차이나게 표현을 한 게 되게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 과거와 달리 일본의 2000년 이후의 세대들은 왜 이렇게 무능해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케이코가 청각 장애인이고 초반부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설정 그 자체가 입과 귀를 닫은 채 세계의 흐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갈라파고스화 되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그 일본의 빙하기 세대, 잃어버린 세대, 사토리 세대, 버려진 세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탈아 입구를 모토 삼아서 서구에 뒤처졌던 아시아에서 청나라하고 조선보다 더 빨리 귀를 열고 세계화에 성공했던 나라였어요.
한국이 지금의 한류를 만든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신토부리를 추구했더니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러면은 신토부리 우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계 최고의 나라로부터 어떻게든 배우고 흡수를 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결과물이 오늘의 한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냈고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려고 했고 문학의 작가들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문화를 표절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받아들이면서 오늘날의 한류의 기반을 만든 거죠. 하지만 일본은 세계 정상에 올라선 1800년대 버블을 기점으로 해서 외부의 해외로부터 배우기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1980년대에서 멈춰버렸죠. 지금도 인감도장을 쓰고 팩스를 쓰고 열쇠를 쓰고 일본의 방송을 보면은 프린터물로 출력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렇게 1980년대로부터 성장이 멈추고 외부로부터 무엇도 듣고 흡수할 능력이 없는 현재 일본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바로 청각장애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케이코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월세를 제때 내지도 못하고 자립하는 능력조차 없는 예술가 남동생과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징하는 남동생의 흑인 여자친구가 앞으로의 일본을 짊어져야 하는 청년 세대의 현실 그 자체를 좀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5번째 마지막으로 일본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이 영화의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의 영광을 이어나갈 능력이 없는 케이코로서는 복싱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 일본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온몸이 아프고 부담감에 코피를 쏟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이죠. 케이코가 만약에 복싱을 그만둔다는 것은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을 그만둔다는 의미고, 곧 이제 일본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케이코가 체육관을 그만두는 것은 이제 그냥 복싱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그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었던 여학생들의 동반 자살, 일본 청년 세대의 자살을 은유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과거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위대한 경제를 이룩했던 과거 세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일본의 청년 세대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쉽게 죽어버리고 금방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집에 숨어들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그렇게 청년들이 좌절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의 현실인데, 그런 청년들의 좌절을 막는 거는 비록 청년들이 자기 세대보다도 볼품이 없을지라도 후손에 대한 지지와 희망을 놓지 않는 회장과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죠. 회장과 트레이너는 이제 과거에 일본의 영광을 이룩했던 노하우를 케이코에게 전수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회장과 트레이너의 지지 덕분에 케이코는 다시 무대에 오를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무대는 단순한 복싱의 프로 무대가 아니라 어떤 세계 무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코는 이제 비록 세계 무대를 그 상징하는 링 위에서 패배를 하죠. 하지만 그 패배한 케이코가 멍하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동안에 케이코를 이겼던 복서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로드워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케이코는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로드워크를 하면서 사라지죠. 이 이미지를 보면은 비록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유산인 훈련 스케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언젠가 다시 있을 세계 무대에 도전해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로드워크를 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 초반부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케이코는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입과 귀를 막은 2000년대의 사토리 세대, 버려진 세대를 의미한다면, 아이폰을 쓰고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로드워크를 하는 케이코는 2007년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급격한 세계화 이후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일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신카이 마코토라던가 요아소비, 아이명, 이마세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엔딩에서 보여준 케이코의 로드워크는 이제 노쇠해버린 회장의 동맥경화로 막혀버린 일본의 혈관이 다시 세계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청년들로 인해서 생기있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의 몽타주를 보시면은 일본의 위대했던 1970년대 80년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본의 도심지가 비록 잿빛과 황사톤으로 쇠락을 해버렸지만 아직 일본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도로 위에서 로드워크를 하고 있는 케이코와 복신 선수들, 그리고 자동차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짤막하게 제가 이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일본이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망한다, 저출산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일본의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 한류라던가 그런 걸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세계 무대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에서 급격하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금방 좌절해버리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케이코처럼 로드워크를 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굉장히 좀 위대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영화 중반부에서부터는 뭐 계속 눈물이 날 정도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감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의 감상이 좀 흥미로우셨다면 피드백 남겨주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